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무슬림 이민자인 조란 맘다니가 민주사회주의를 외치며 새 뉴욕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공공임대료, 동결부터 무상버스, 무상보육 등등 많은 공약을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뉴욕의 부자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벌써 플로리다주에서는 큰 손들의 유입 기대감에 부동산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조란 맘다니 어떤 인물인지 월가의 분위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시죠.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란 맘다니 이슬람계죠. 네.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자본주의 심장 뉴욕을 점령했습니다. 시장이 됐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예. 우간다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인도계죠. 인도 출신 부모님들이고요. 그 어렸을 때 그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잠깐 이주했다가 7살 때 이제 뉴욕으로 미국으로 완전히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지금 아버지는 그 신분은 이분은 그 유명한 학자예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시고, 학자시고. 예. 그 주로 아프리카 정치나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또 어머니 또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시대요. 유명한 영화. 예. 상당히 유명한 작품도 이제 만드시고 그 제작도 하시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환경에서 부모님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흑수저를 자처하고 대변했는데 본인 정작 금수저 출신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어찌됐든 성장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 말하자면 빈민들과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민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20년도에 말하자면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죠. 주의원이요. 예. 네. 그러면서 2년 후에 계속 또 당선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뉴욕 시장에 정격적으로 출마를 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아주 당선이 되는 예. 이런 일을 이제 이뤄낸 거죠. 부인을 뭐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는 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예. 부인도 이슬람인가요? 무슬림? 예, 이슬람이죠. 시리아 출신입니다. 시리아. 예, 시리아계죠. 예. 상당히 인텔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네,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 정치에 입문한 지 주 하원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정치 신인이었고 처음 출마할 때 뉴욕시장 출마할 때 지지율이 뭐 거의 없었다면서 1%밖에 안 그렇습니다. 됐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뉴욕시장을 거머쥐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는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슈 자체를 철저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적인 이슈들. 생활적인 이슈. 그 주거의 문제, 그런 보육의 문제, 예. 교통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자기 걸로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 그 부분에 관한 그런 이슈들에서 아주 과감한 이제 공약을 내건 거죠. 예.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뉴욕은 이제 아주 다민족들이 살고 다문화의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아주 국제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지금 이제 그 맘다니 본인이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인 배경을. 그러니까 어떤 뉴욕이라는 도시에 딱 맞는 거예요. 어울리는 네, 사람이다. 맞아요. 이제 그 정체성이 그래서 그게 그렇고요. 이제 상당한 이제 좀 먹힌 호소력이 거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맘다니가 이제 아주 그 풀뿌리 조직들과 일찍부터 연계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의회에 출마했을 때도 말하자면 이제 그 풀뿌리 조직과 아주 깊이 연계를 맺고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랄지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예. 그 커뮤니티와 깊숙이 연계를 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조직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자발적인 이제 선거운동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아주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제 이념적 프레임을 딱 씌웠던데 그러면서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친절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을 거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견제
심판 이런 거로도 좀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렇게 뭐랄까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 네. 지금 유권자들 이제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게 좀 보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지만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에서 여러 가지 사실상 압박을 가해서 많은 투자도 뭐 이렇게 받아낸 건데. 하게 만든 강요한 이렇게 했지만 예. 정작 보통 사람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는가 예. 말하자면 여전히 예를 들면 물가도 높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거주 주거 비용은 여전히 높고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슈는 뭐 해결된 게 없지 않는가라는 네. 불만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뉴욕시장 선거와 같이 열린 게 근근에 네. 뉴저지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아주 가뿐하게 이겼잖아요. 대승을 이게 했죠. 네. 대승을 했는데 내년 11월이죠. 트럼프 대통령 네, 이 의원들의 중간 선거라고 네, 하는. 여기에 상당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조금 긴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두 개의 주지사 선거가 재밌는 것이 항상 이제 대선이 있고 중간 선거 사이에 예. 있거든요, 말하자면. 거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그 중간 선거에 낀 이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당이 예. 그 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특히 선전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에 이제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우선은 이제 양당 간의 득표율 차이가 꽤 났단 말이에요. 두 예. 자릿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거 비해서 많이 벌어진 예.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도 사실상 공화당의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다 여성이잖아요. 이번에 여성이죠. 네, 네, 뉴저지와 이제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네. 이제 탄생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대도시 주변의 어떤 교외 지역, 예. 그 백인 중산층들이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일부 좀 표출이 됐다. 네.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내년 중간 선거에도 상당히 좀 공화당에 불리한 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내년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아마 상당히 좀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상원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원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어찌됐든 지도부가 어떤 새로운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을 새롭게 수정을 하든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특히 버지니아주는 주지사, 이 워싱턴 행정부 수도인 워싱턴과 이제 인접해 있는 주잖아요. 네네. 이번에 지금 정부가 셧다운 상태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겨서 최장 기간인데, 네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해고되거나 그렇습니다. 월급을 못 받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좀 미쳤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 그 영향이 지금 셧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네. 상당한 불만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선거를 보고 혹시 월가 뉴욕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월가의 반응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JP 모건의 그 제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뉴욕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히 금융기업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그 빌 에이크먼이라고 이 사람도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쿠오모 그 맘다니에 말하자면 경쟁자였죠. 경쟁자. 쿠오모를 아주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많은 후원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단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어찌됐든 좀 자기도 필요하면 협력하겠다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추고 그래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또 다수의 많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어찌됐든 이제 증세를 한다. 증세.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규제도 좀 약간 그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불안감도 여전히 있고요. 네. 이게 좀 복합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네. 또 한쪽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맘다니의 정책이 만약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현실화된다면 예. 어찌됐든 그 생활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편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인재들을 유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오히려 생활비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보육 문제랄지 주거비와 그렇죠. 교통비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화나고 고생하니까. 보육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일부에서는 그 월가 금융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그 맘단에게 또 후원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복합적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언급했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한때 네.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뭐 월가의 큰 손들이 거금을 다 쿠오모를 갖다 그렇습니다. 주면서 지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예. 이 맘다니가 되고 나니까 네. 좀 일부에서는 그 기대도 하지만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좀 네. 걱정하는데 네. 맘다니의 공약을 보니까 무상보육, 특히 무상교육, 무상교통요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많은 글로벌하게 전체 도시들의 시장들한테 상당히 주목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임차료라든지 네. 교통비는 모든 도시가 겪는 고통인데 네. 이게 그런데 이 뉴욕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임대료 동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맘다니가 이제 공약으로 내건 거는 주로 이제 그 임대료의 규제 대상이 되는 그 임대료 매년 이제 상승률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이 되는 말하자면 그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뭐 1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만 거기에 전체 뭐 뉴욕시에 있는 이제 그 주택이 한 40%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상승률을 이제 보통 한 2에서 한 4% 수준, 3% 내외 정도 수준인데 예. 그거를 이제 제로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임대료 그 렌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하게 되는데 물론 그 위원 중에 일부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죠. 예. 그러나 위원회 전체를 다 시장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좀 혼재할 거고요. 네.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무상 보육이나 뭐 무상 교통요금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재원이잖아요. 재원. 네. 재원이 이제 일부 부자랄지 뭐 법인세도 올리고 부자들 부의세를 걷어서 그러니까요.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통 지금 미국의 그 조세 체계 자체가 예. 그런 법인세든 일반 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개 주지사, 주의회에서 말하자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주의회.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시가 주요? 아니라 그렇죠. 뉴욕주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분이 공개적으로 맘다니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증세 그 공약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제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당장 이제 뉴욕 그 주 의회가 중요한데 예. 의회에서도 말하자면 맘다니 같은 그 진보적인 예. 이런 그 공약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은 상당히 좀 이제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무상 교육을 모든 무상 시리즈를 하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는 네. 소득세에 얹히는 부유세를 네. 좀 하고 또 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네네. 북유럽에서도 한때 부유세를 매긴 나라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스웨덴 같은데. 스웨덴. 네. 그런데 나중에 부자들이 떠날 걸 우려해서 조금 폐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유세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교적 아직도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인데요.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인데 그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스웨덴이랄지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하다 폐지됐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유세지만 세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부유세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독특한 이제 그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유세를 유지하려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외적으로 이제 아주 소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하고 예. 이제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러네요. 네네.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부자들이 조금 맘다니의 공약을 걱정하니까 네네. 일부 탈출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 노인들이 많이 가는 플로리다주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세금이 좀 싼 것이 텍사스주입니까? 텍사스도 이런 데서 쌉니다. 굉장히 예, 그 부자들을 유치하기를 지금 기대한다면서요? 어느 정도 그렇게 세율이 됩니까?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플로리다하고 텍사스는 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이 낮은 곳인데,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맘대로 혼자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는 이제 없다. 결과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많은 타협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가사 일부 조금 세금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예. 법률상으로 뉴욕 시민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주소지를 옮기면 그렇죠.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 거기에 뭐 이제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틈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좀 통해서 우회를 할 가능성도 꽤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예상만큼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뉴욕시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예, 그렇게 네, 봅니다. 본인이 뭐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했지만 그런 네. 진보 이슈들을 본인의 뜻대로 또 다 정책화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한계가 때문에 있습니다. 좀 네네.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네.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인물과 정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